반갑습니다. 심리서사분석연구소 윤지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심리서사분석 성공학 네 번째 얘기, 감사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라는 얘기 되게들 많이 하죠, 그죠? 그 성공학 책을 보면 감사는 여러분에게 많은 풍요로운 것을 줍니다라는 문구들이 있어요, 그죠? 시크릿에도 있고, 혹은 뭐 시크릿과 유사한 다른 그 성공 비결서에도 있고, 혹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게 좀 웃겼어요. 아니, 감사한 감정과 성공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대한 원리는 하나도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감사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저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감사라는 감정을 느끼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감사하면 꼭 그 사람에게 지는 것 같고 비굴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마치 이제 그 연료가 다 된 자동차가 멈췄었는데 그 자동차를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막막한, 그러니까 즉 감사의 감정을 쓰라고 하는데 그걸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옛날에 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크릿이나 혹은 성경이나 그런 많은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사가 여러분에게 성공과 그리고 풍요를 준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타인과의 교류 속에 살아가고요.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의 교류 속에 살아가죠. 그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정신적인 형태든 물질적인 형태든 상호 교류적인 어떤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핑퐁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은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핑하면 상대가 나에게 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계속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서 다니는 사람이라면 주로 저에게는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많이 돌아올 겁니다. 제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에게는 좋은 감정이 많이 돌아오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상호성의 원리들이 감사라는 감정을 썼을 때 상대가 나에게 감사라는 감정을 쓸 수 있지만 상대가 나에게는 그 감사라는 감정에 해당되는 물질이나 감사라는 감정에 해당되는 더 큰 뭔가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감사라는 감정을 쓸 때 내가 드리는 자본은 제로입니다. 내 감정만 쓰니까요. 근데 그 자본을 썼을 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감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 관계적인 것, 많은 것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즉, 감사라는 감정을 잘 쓰는 사람은 이러한 형태의 상호적인 핑퐁 게임에서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감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감사는 인간의 상호 교류 관계에서, 핑퐁 게임에서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만드는 가장 중대한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이 감사라는 것을 안 하는가? 왜 감사 안 하는가? 원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함과 비굴함이 분화되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은 저희 내담자들한테 제가 감사라는 감정을 얘기하면 감사를 하게 되면 상대에게 지게 되고 내가 마치 구걸을 하는 것 같은 비굴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감사함과 비굴함은 정말 다른 감정입니다. 천지차이예요. 감사함은 내게 이미 있는 풍요로움과 그리고 그가 나에게 준 물질이나 감정이나 어떤 관계나 행동 등을 통해서 내가 느끼게 된 어떤 풍요로움을 표현하는 감정이에요. 비굴함은 내게 없는 결핍을 상대에게서 내가 구걸하기 위해서 만드는 감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대에게서 내게로 뭔가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겠지만, 감사함은 이미 풍요로운 사람이 조금의 더 뭔가가 주어졌을 때 느끼는 그 풍요로운 감정의 연장선에 있다면, 비굴함은 아무것도 없는 결핍을 가득한 사람이 상대에게서 뭔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가 상대 앞에서 이렇게 굴욕적인 상태가 된 걸 비굴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를테면 생애 초기 단계에 충분히 감사함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문제집을 살려고 하면요, 혹은 또 저희 때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이제 그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세대였는데, 등록금을 내려고 하면 그 등록금 고지서나 문제집 값이 마치 저의 죄인 것처럼, 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꿇어앉아서 한참 동안 비굴한 자세로 굴욕적인 상태가 되어야
그 상태에서 아버지의 감정풀이, 즉 집이 너무나 어렵다, 가난하다, 너희들은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느냐, 형을 봐라, 형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뒷집 친구를 봐라. 참고로 지금 뒷집 친구는 서울대 졸업해서 검사가 된 훌륭한 친구입니다. 아니, 애초에 그 친구와 저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걔는 너무 똑똑한 애인데. 어쨌든 걔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그런 비굴한 상태에서 가진 비굴한 감정을 제가 느껴서 끝단의 지점에 가면 그 문제집을 살 돈이나 혹은 등록금 등이 이제 저한테 주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저의 욕망이나 쾌락 등을 위해서 소비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즐겁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건데, 밥도 필요해서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문제집도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난감을 산다거나 혹은 뭐 이제 취미생활을 한다거나는 허용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뭔가를 받기 위해서 비굴한 감정을 제가 느껴야 했다면 저는 항상 결핍으로 가득 찬 사람일 거예요. 나는 갖지 못했다는 결핍감과, 그리고 그걸 갖기 위해서 나는 비굴한 제출을 취해야 된다는 어떤 심리소사적인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 결핍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상대에게서 뭔가를 저는 구걸하고 싶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상대에게 뭔가를 제가 구걸할 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비굴한 자세를 취해야 그것이 저한테 획득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러한 저한테 감사까지 하라는 것은 정말로 더 비굴한 상태일 겁니다. 이러한 저의 심리소사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마 외부에서 보는 저는 이러한 비굴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딱딱하고 사무적으로 상대에게 이기려고 그러고 상대에게 안 비굴으려고 그러고 하는 식으로 행동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즉 당시에 저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저희 결핍과 비굴함을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어떤 감정 표현을 생각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감사도 표하지 않지만, 비굴함도 표하지 않지만 감사도 표하지 않는 인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상대가 저한테 뭔가 좋은 걸 줬는데 저희가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상대 입장에서는 그걸 주는 것을 그만하게 되겠죠, 그죠? 상대와 저의 핑퐁 게임은 끝나게 될 겁니다. 저한테는 주어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저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겠죠, 그죠? 역시 세상은 이기적이다, 주고받는 것밖에 없다, 다 목적을 위해서 움직인다, 자기의 욕망밖에 없다 등등의 염세주의로 가득 찬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고, 그러한 식의 철학이나 사상서를 제가 골라 읽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한 감정을 말하는 성공 비결서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그런 감정이나 행동들은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뭔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결핍과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비굴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반면에 뭔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 아이가 있다 싶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충분히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한 마음을, 풍족한 마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아이는 자기에게 뭔가 주어지면 어른이 되어도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겠죠. 그게 자기가 뭔가 주어지면 그게 감정이든 혹은 물질이든 혹은 상황이든 관계든 이 속에서 교류가 일어나면서 그런 사람들과 교류가 더 넓어지고 세상은 풍요롭고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그 마음속에 생길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감사의 부익부 빈익빈이죠, 그죠? 감사라는 감정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감사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비굴함이라는 감정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비굴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감사함과 비굴함이라는 감정이 분화가 안 된 겁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결핍으로 인한 이기주의입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결핍이 있으므로, 자기가 고통스러움으로 자기는 이만큼 가져도 모자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핍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타인이 뭔가 준 것이 자기는 고맙지 않은 거예요. 너무 모자란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타인의 입장에서 뭔가를 줬는데 그게 뭐든 정신이든 물질이든 혹은 관계든 뭐든 줬다 칩시다.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다 그러면 어떤 미친놈이 계속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계속 세상은 억울한 상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애적 상태입니다. 자기애적 상태. 감사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상호 교류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인데요, 자기한테 소유된 것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좀 이따가 원인 그 해결책을 말씀드릴 텐데, 감사의 노트를 이제 쓰다 보면 자기의 감사의 레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저의 경우는 감사의 노트에 처음 쓴 그 목록이 뭐냐면, 아니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187cm의 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큰 키를 가졌으니까 좀 감사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전형적으로 자기애적인 감사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소유한 것, 그러니까 제가
제 손아귀에 있는 것만 제가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를 스쳐가는 것, 저에게 왔다 가는 것, 그리고 저와 관계 맺는 것, 제 것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한 감사는 없고요. 오직 내 것에 대한 감사에만 제가 집착해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 제 얘기가 되버렸네요. 과거의 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어쨌든 감사라는 감정을 제가 잘 못 쓰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뼈에 정말 사무친 듯한 열등감과 피해의식, 그리고 결핍감, 그리고 비굴한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애 초기 단계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저한테 그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든 이 메비우스의 띠를 끊고 나가야 내가 풍요를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감사함과 비굴함이 분화되지 못한 상태, 그리고 결핍으로 인한 이기주의,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모자라는 거죠, 그죠? 자기애적인 감사, 이 세 가지가 감사를 못하는 중대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끊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감사라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해결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결책.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좋은 감사, 즉 늘 이기는 핑퐁 게임과 관계와 물질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이 좋은 감정, 이런 감사라는 감정을 잘 쓸 수 있을까? 첫 번째, 감사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나의 감정이에요. 기억하세요. 감사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나의 감정입니다. 자, 어떤 성공 비결서에서도 감사라는 감정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주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관찰해봐도 성공한 사람들은 감사하고 있는데, 근데 왜 감사가 중요하지? 저는 되게 궁금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리 감사하려고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는 거야. 자, 한 3년 전에 저한테 상담받은 내담자 중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당신은 저는 충분히 감사라는 감정을 쓰고 있을 텐데, 얘기를 해주니까 인상을 확 쓰면서, 그러면 선생님,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데 제가 억지로 감사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정도 레벨의 감사에 머물러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삶에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다시 원래 여기 들어가서, 감사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나의 감정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안 되는 분들이 감사를 못해요. 즉,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요, 외부에 대한 감정을 쓰는 경우가 있어. 자, 외부의 자극에 대한 나의 감정이 감사인데, 외부의 자극에 대한 외부적 감정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지금 10만 원이라는 풍요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그냥 풍요로움에 맛보고 그 풍요로움을 감사하면 되는데요. 외부에 대한 반응, 비굴해지는 거죠. 혹은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아, 10만 원 준대. 뭘 원하는 거지? 혹은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야, 뭔가 계산적이다. 이 사람이 뭔가 계산하고 있다. 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미안해합니다. 받아서 어떡하지? 나 갚아야 될 것 같은데. 비굴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미안한, 즉 그런 감정을 써버립니다. 부정적 감정을 쓰는 거죠. 외부 자극이 왔을 때 내 감정을 쓰는 게 아니라 외부 반응을 향한 감정을 쓰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즉 감사는 외부 자극이 들어올 때 나의 감정을 써야 돼요. 충만하고 감사한 감정을 써서 상대에게 그 감정을 내가 전달되든 안 되든 내 감정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를 키운다 생각해보세요. 애한테 장난감을 사줬는데 애가 그 장난감 가지고 혼자 너무 신나해요. 그러면 하나 더 사주고 싶습니까? 안 사주고 싶습니까? 당연히 사주고 싶지요. 근데 애가 눈치를 보면서 아빠가 뭔가 계산을 하고 뭔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빠나 엄마는 그 장난감을 사주지 않고 싶겠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감사할 일이 외부에서 발생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쓰면 되는 거죠. 감사할 일은 외부에서 발생하고 감정은 여러분 내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반대로 하죠. 외부의 자극이 있어도 여러분 외부를 향한 반응을 써버린다거나, 혹은 내부의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혼자 자기의 쪽으로 감사한다거나, 이게 다 실패하는 감사입니다. 외부의 반응에 대한 나의 감정입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감사의 노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감사의 노트. 감사의 노트를 작성해보면, 아까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기의 현재 감사 레벨이 어느 정도에 미쳤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처음 썼던 감사의 노트가 187cm의 큰 키 딱 써놓고 나니까 막히더라고요. 야, 키 하나 빼고 나면 내가 감사할 일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되게 자기애적인 감사죠. 그죠? 즉, 저한테 주어진 수많은 것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재능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보내는 신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감사들은 전 오히려 결핍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부족한 거고 당연한 거고 나의 재능에 비해서 나한테 주어진 너무나 작다라는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자기애적이면서도 굉장히 결핍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틀렸습니다.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이 피도 외부에 누가 만든 거고, 이 시계도 외부에 누가 만든 거고, 이 컴퓨터도 외부에 누군가 만든 거죠. 그것들은 우리한테 다 감사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지 아니면 여러분 결핍감 느낄지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노트를 쓸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감정을 느낄 만한 걸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노트를 써가면서 여러분의 감사의 레벨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원인부서의 자기애적인 상태인지, 결핍으로 인한 이기주의적인 상태인지, 혹은 감사와 비굴함이 분리되지 못한 상태인지 여러분이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루하루 써나가면서 내 감사가 상호 교류적인 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구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여러분은 결핍을 채우고 성장하고 통찰하면서 나중에는 의미 있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혼자 집에서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핑퐁 게임을 시작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의 친척을 만나고, 여러분의 친지와 가족, 주변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핑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가서 감사할 만한 상황을 만들고 감사의 감정을 보내고, 비굴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과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충만된 긍정적인 감정을 상대에게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대로 감사만으로 다시 받으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라는 그 강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2019년, 영상이 아마 한참 후에 나갈 거니까요. 2019년 8월 6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의 수강생들에게 원래는 주어지지 않는 스크립트나 이런 뭔가 자료들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그 자료를 가지고 충만한 감정을 가진다면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아마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저는 드리는 것을 중단하게 되겠죠. 그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건 지금 심리소사 성공학이지만 이건 자존감이라는 것과도 결합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혼자 있는 무인도에서 만들어진 자존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심리서사를 가지고 타인과 교류할 때 타인이 보는 어떤 여러분의 위치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비굴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된다는 겁니다. 자, 감사라는 감정은 우리가, 제가 아주 옛날에 제 일기에 쓴 글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감정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성공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글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원주라는 저에게는 불모의 땅에서 학원 사업으로도 성공하게 되고 상담소로도 성공하게 되고 나름의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에는 저한테는 분명히 감사라는 강력한 감정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감사라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류적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실제로 감사는 이러한 원리나 논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충만한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발휘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노력과 연습으로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점,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